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혼운을 보겠습니다. 요즘 혼인율이 낮고 지금 상당히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혼운이라고 하는 것은 여명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명의 입장에서 보면은 관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과거 방법으로 보면 관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정관이든 편관이든 지장간이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편관이 있지 않습니까? 편관이 간여지동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일주 자체가 벌써 이제 간여지동입니다. 그러니까 갑인이라고 하면은 대체로 뭡니까? 이게 이제 비견이지 않습니까? 비견인데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적극성이 있고 추진력이 아주 대단하죠. 여기 뭐 이목 하나 더 있으면 아주 뭐 독재가 독불장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아 독점격이고 좀 고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남자들은 좀 두려움격, 조금 관리자적인 게 있고 여명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자기 고집이 좀 세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변 상황을 봐야 됩니다. 자, 우선에는 관이 이게 8글자에 있거나 아니면 지장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편관이 지금 있다. 정관도 있습니다. 그죠? 관인 상생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그런 얘기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정인이 또 들어와 있어요. 정인이 엄마이기도 하지만은 남편이기도 합니다. 언제 결혼하는가를 보면 이제 관이 들어왔을 때보다는 제가 임상한 결과에 의하면 정인이 들어왔을 때 그게 이제 합의된다거나 했을 때 더 결혼 확률이 높더라 하는 제가 1000명 이상 임상 한 결과 데이터를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임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제 데이터를 쭉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이 일단 정관이 아니고 편관이죠. 여기도 편관은 뭐 7살이라고 해서 아주 좀 안 좋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금 상당히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별로입니다. 어쨌든 임술인 경우에도 이제 고집이 세고 좀 통상적으로 이해타산적인 경우가 많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이건희 회장님, 고 이건희 회장님이 이런 사주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기 극복을 잘하고 이제 또 인내심이 아주 있는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나쁘게 보면 고집이 세다, 이해타산적이다, 뭐 경영을 하려고 하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여명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결혼 사주 남편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제가 이제 한 1000명 감명한 결과 이 충이 있지 않습니까? 충이 충충되면은 그냥 속옷 된다, 충충거가 된다, 합이 또 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충충이 되면은 없어진다고 하는데 실제 보면 이런 천간에 충이 많으면 상처가 많은 분들 또는 이사가 많은 분들, 직업 변동이 많은 분들이 많이 생겨요. 실제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버라이어티하게 사신다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실은 신살이나 또 십성 쪽에를 상당히 제가 지금까지는 안 봤습니다만 이게 뭐 이상하게 떠 있네요. 자, 어쨌든 이 보시면 통상적으로 이제 이 대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이제 저는 제가 본 결론은 협록이 있지 않습니까? 협록. 이 협록이 이제 외롭다는 사주입니다. 이 협록을 달면은 이제 무조건 제가 볼 때는 결혼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간여지동인 경우에도 어렵긴 한데 이제 더 사실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협록입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이제 괴강살이 한 개 정도는 좋은데 요즘은 이 개강살이라는 것 자체가 옛날에는 뭐 남자 잡아먹는다 뺏고살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근데 이제 한 개 정도는 괜찮은데 이렇게 이제 복잡다기하게 많을 경우에는 다소 조금 불리한 게 있더라. 그래서 여기 협록하고 같이 들어오면 결혼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면
공망이 들으면 나중에 공망이 충을 맞으면 깨지지 않는가? 예,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관이 어떻습니까? 관이 지금 무임충, 임무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보면 좌우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충이 중중한 경우에는 좀 브라이트한 삶을 산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가장 평온하게 사는 분들은 보면 이 충이나 합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목화토금수 각 2자씩 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가 되게 되겠지만 그게 가장 평온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고, 여기 이제 우리가 신살이라든지 운성, 십성 쪽을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는 이제 꺼져 있어서 여기 좀 뭐 가려져 있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백호살, 개강살 이런 경우가 있는 게는 다소 많이 불리하다. 그죠? 여기도 어떻습니까? 충 합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좀 복잡하게한 삶을 사실 수가 있다.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극복하는 방법이 있나? 사주 타고난 그대로 사는 거 아니냐? 물론 운명은 피해갈 수도 없고 하지만 남자를 만나겠다. 어떤 경우에 만나느냐? 대운에서 만납니다. 대운이 여기서 이제 정관이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또는 이게 관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 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늦게 이제 만나는 거죠. 이런 거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초기, 중기, 후기, 이제 말기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시지에 와 있으면은 이 관이 좀 결혼을 늦게 한다. 이렇게 간단히 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가장 핵심은 뭐냐면 관이 이제 대운에 10년마다 오는 대운에 이제 관이 합이 든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때는 거의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세운하고 또 같이 올 때, 연결될 때는 거의 뭐 90% 이상 결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십성이라든지 신살, 12운성까지 나옵니다만, 이렇게 충까지, 충합까지 함께 봤을 때 가장 핵심은 이제 충이 또는 합이, 특히 충입니다. 충이 많은 경우에는 좀 결혼하기가 어렵고, 또 간여지동이 있는 경우에는 결혼을 해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정말 보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방법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음양 오행에 있어서 이게 뇌를 생해줄 수 있는 관이 오히려 지나치게 많은 경우, 이게 한번 보십시오. 평관 7살이라고 하는데 이미 3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안 좋다. 너무 관이 많이 깔린 것은 또 없는 것 비슷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대운에서 이렇게 이게 임수가 들어와서 깨준다. 그죠? 그러면 지지에 또 진이 왔다. 10년 대운에. 그럼 진술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걸 깨주면 오히려 이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참 오묘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다 하듯이, 영원히 못 사는 사람, 영원히 결혼 못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이제 기회가 오는데 본인이 이제 마다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판만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러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충이 많은 경우, 그리고 또 이 관이 중중한 경우, 그런 경우도 별로 좀 결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월주에 이미 관이 또 이렇게 간여지동, 여기서는 통상적으로 일주에 얘기를 하는데 이제 월주에 이렇게 토관이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신살, 운성, 그리고 이제 공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봤을 때는 개광살이나 백호살 이런 애들이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협록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협록이 가장 외로운 사주다. 남자 만나기 좀 어려운 사주다. 뭐 만날 수는 있는데 본인이 좀 스스로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1000명의 사주를 감정한 결과 제가 보는 여명에 있어서 이제 결혼하기 좀 어려운 사주.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안 한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 사주는 따로 있긴 하지만 대운에서 기회가 오면 만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